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그 이틀 전에 강의했던 거 촬영한 걸 제가 봤는데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제 생애 첫 촬영이었습니다. 이틀 전 촬영이. 네. 자, 일단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최근에 많이 받는 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점에는 일단 민법을 하셔야 돼요. 민법을. 네? 근데 민법만 하셔야 돼요. 민법만. 근데 이렇게 민법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민법이 질리죠. 그럼 그럴 때는 이제 학개론 하셔야 돼요. 네? 근데 학개론 하다 보면 또 학개론 질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민법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는 학원 수업은 수업대로 이렇게 쭉 들으시되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1차에만 치중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11, 12, 1, 2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차를 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면 5월에 끝을 내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6월 정도 되면 이제 1차를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7월 안에는 1차를 끝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을 낸다라는 거는 모의고사를 쳤을 때 60점 이상이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 네. 그러면 이제 7월 안에 이제 1차를 끝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 8, 90 7월 정도서부터 7, 8, 90 이 정도 이제 2차에 좀 치중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이제 가시면 이제 동차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를 만약에 5월 달에 내가 모의고사를 쳤는데 대략적으로 한 5점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월 달에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평균 60점을 넘더라.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1차를 까먹지 않는 방향으로만 그냥 이렇게 환기시키는 정도로만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만 하시고 이제 2차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동차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1차가 합격 점수가 안 나온 상태로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차 포기해야 돼요. 2차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면 1차가 합격이 안 되면 2차 합격되는 거는 뭐 전혀 이렇게 뭐 그게 뭐 유효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에 일단 최대한 치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2차를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2차를 하셔야 되겠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민법, 오직 민법에만 치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개론을 하셔야 된다고요. 어쨌든 지금은 1차에 좀 치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듣는 그 이유에 대한 확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왜 듣죠?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요, 책을 혼자서 읽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은 강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듯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책에 나오는 이런 조문이라든가 판례 이런 문장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그게 나왔을 때, 그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 이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책을 볼 때, 그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걸 좀 구분해서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강의 안 듣고 그냥 생짜배기로 책을 읽게 되면은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책이 읽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버립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다. 좀 중점적으로 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제껴가면서 이렇게 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책을 이렇게 스스로 좀 읽으시면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소도 좀 길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례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끝냈죠. 자, 57페이지. 자, 보시면요. 57페이지. 자, 보시면은 등기 청구권과 소멸시효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우리가 등기 청구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죠. 소유권 유무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예, 좋습니다. 소유권 유무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권 유무를 통해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나누는 그 실익이 뭐냐면은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우리 책에 지금 보시면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매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수인이기 때문에. 자, 갑과 을이 최초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이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 등기를 달라고 이제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을이 아직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을이 만약에 해당 목적물을 이미 인도를 받아가지고 점유를 만약에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안 걸린다고요. 왜냐면은 을이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미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판례 1번의 내용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판례 2번에 보시면은 보존 등기의 중복과 유효성에 관한 판례 이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방가로 1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방가로 2번에 보존 등기의 중복과 유효성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이렇게 쩌르륵 나와 있는데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부분에 또한 보이십니까? 또한 이후로 보시면요.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매매 이전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갑이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갑이 어떻게 최초의 소유자냐면은 어떤 건물의 소유자예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죠. 예, 신축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신축한 이 건물을 을이 샀어요. 을이 샀는데 원래라면은 이전 등기를 해와야 되죠. 예, 이전 등기 해와야 되는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매매 계약만 체결이 된 상태에서 을이 다시 또 병이라는 애랑 만약에 또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먼저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병 명의로 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매 계약만 갑과 을이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매매 계약을 을과 병이 체결을 한 다음에 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방가로 2번이. 예. 그래서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5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뭐 이중 보존 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례 유형화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역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판례 3번에 이중 보존 등기 돼 있죠.
이중 보존 등기. 여기서 이제 둘째 줄 정도 보시면은 뒤에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중 보존 등기인데요. 이중 보존 등기. 예를 들어서 특정한 건물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특정한 건물이, 죄송합니다. 제가 폰을 들고 왔네요. 예. 미쳤나 봅니다. 예. 특정한 건물이 만약에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또 만약에 을이라는 애가 또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네? 보존 등기가 이렇게 두 개가 만약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중 보존 등기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나중된 보존 등기. 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얘는 무효라는 거예요. 실체 관계 부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얘는 무효. 그러니까 먼저 한 이 갑의 보존 등기가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근데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던 이 보존 등기가 만약에 유효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무효다. 그러면 이제 을의 보존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 보존 등기는 나중된 보존 등기가 무효하다. 이 정도만 알면은 시험 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기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갑이, 자, 봅니다. 갑이 만약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을. 그럼 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을이 이제 이전 등기를 원래 갑이 보존 등기를 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건데 을이 바로 만약에 보존 등기를 했다. 그래도 유효라고 했죠? 예. 근데 을이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하던 차에 갑이 이제 보존 등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갑도 보존 등기, 을도 보존 등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애초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무과실로 선의로 점유를 하면은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이건 어쨌든 간 소유권 파트 가가지고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부 취득시효.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4번에 보시면요. 등기와 물권의 존속 요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일단 기재가 된 등기가 그 후에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등에도 기재가 없는 것으로 되어 무효로 되지 않는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이라고 하는 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특정 부동산이,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됩니다. 네, 186조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애가 이걸 위조해가지고 말소시켜버리고 자기 명의로 만약에 이렇게 등기를 해버렸다 하더라도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없어집니까? 그렇죠.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이렇게 불법 말소돼가지고 이렇게 위조돼가지고 을한테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판례 4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5번에 보시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나와 있죠. 중간 생략 등기. 자, 보시면은 중간 생략 등기는 판례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요.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최초에. 그 다음에 이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라면은 갑이 가지고 있던 이 등기를 을이 넘겨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을에게서 이제 병으로 이제 등기가 넘어가야 되죠. 예,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근데 갑에서 을로 등기를 넘기지 않고 그냥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등기 넘기는 거. 요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이 이제 생략된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누가 나쁜 놈입니까? 예? 요놈이 제일 나쁜 놈이죠. 예, 뭐 싹도 나쁜 놈이지만 이게 제일 나쁜 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취득세도 안 내고 그다음 양도소득세도 안 내겠다는 거죠 지금. 예, 그 을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도 병한테 넘어간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론 을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진짜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처벌은 받지만 이미 병한테 등기가 넘어간 이거를 무효로 한다라고 해봤자 그래봤자 어쨌든 간에 병이 다시 갑 찾아가가지고 우리 다시 계약하자. 그래서 등기 가져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예,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판례 6번에 무효 등기의 유용 나와 있습니다.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판례는 무효 등기의 유용을 허용한다. 다만 무효인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이 금지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가로 2번에 보시면은 자, 밑에서 약간 굵은 글씨 보이시죠? 하단부에. 그 위쪽부터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위에 줄 보시면은 저당권 등기 유용에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부기 등기를 격려를 했다면은 그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어렵죠, 말이. 자,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이 현재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을 명의로 지금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을구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등기부 그리는 겁니다. 자, 1번 해가지고 을이 저당권자다. 이렇게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등기가 된 이후에 만약에 갑이 을한테 변제를 했다. 갑이 을한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을의 저당권이 소멸되죠. 등기부에는 계속 저당권자라고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 소멸되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다시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 또 생겨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돈을 또 빌리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에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등기부상에. 요런 경우에 이거를 말소시키고 원칙대로라면은 병이 다시 저당권자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시 등기하기가 이제 귀찮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이 을 명의로 된 저당권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유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이 유용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이전 이거를 이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노 분필이. 이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등기부상에는 일단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 해가지고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병이 이제 저당권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요렇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이렇게 유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례 6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굵은 글씨 부분이 좀 이해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제3의 채권자라는 게 이 병을 말하는 거예요. 병. 예. 이 제3의 채권자는 내가 이렇게 유용의 합의를 통해서 내가 저당권을 얻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방가로 이제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가로 2번의 내용과 그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혼자서 읽어보셔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7번을 봅니다. 판례 7번을 보시면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해가지고 자, 물권 행위와 등기는 부합하나 다만 그 등기 원인만이 다른 경우 예컨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나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죠? 증여를 할 건데 매매의 형식을 빌렸다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장매매가 아닙니다. 가장매매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죠, 언니갱이? 와!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예, 이거를 아실 정도면은 거의, 예, 의사표시 파트 거의 마스터한 수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은닉행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갑이 을한테 해당 목적물을 증여를 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하는 건데 형식상으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매매인 것처럼 형식만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을한테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 명의로 지금 이전 등기된 걸로 돼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증여한 거죠. 증여라고 하는 행위가 지금 숨겨져 있죠.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은닉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을한테 넘어간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그렇죠. 유효라는 겁니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 유효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책을 한번 넘겨보십니다. 자, 6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당사자 사이의 실체 관계에는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예. 은닉행위는 유효라고 하는 거. 예. 기억해 놓으십시오.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증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을한테 넘어간 이 등기 있죠. 이게 만약에 매매 형식을, 만약에 매매를 갖다가 다 무효로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증여를 만약에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을한테 어쨌든 간 등기는 넘어갈 예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예. 자, 그 다음 이제 판례. 자, 8번에 보시면 이제 등기의 권리 추정령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만 좀 보시면 되냐면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 이외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추정력이 깨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추정력이 깨진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인정되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애가 내가 이 건물을 신축했어. 그럼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을이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신축한 거야 이거.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소송까지 갔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을이 신축한 걸로 밝혀졌다. 알고 봤더니 갑이 신축한 놈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 있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이 추정력. 이게 이제 깨진다라는 겁니다. 을한테 이제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추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9번에 보시면요. 판례 9번에 자, 먼저 방가로 1번에 보시면은
자,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해 놓았는데 그 토지에 관해서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예, 좀 기억을 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리겠습니다. 자, 을이 가등기 권리자고요. 가등기 권리자. 을이 먼저 가등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갑이 이거를 팔았다. 그러면은 을이 나중에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때 갑한테 청구합니까? 병한테 청구합니까? 그렇죠. 갑한테 청구한다는 거죠. 가등기 설정 당시에 소유자한테 청구한다 그랬죠.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예? 방가로 1번에 예. 을은 갑한테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방가로 2번. 자, 둘째 줄에 보시면은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유할 수 있다고 본다. 가등기를 이전할 때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까 했었던 1-1입니다. 이게 예, 그런 형식으로 이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방가로 4번에 보시면은 가등기에는 본등기와 같은 추정력이 없다. 예,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어떤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다 그랬죠. 가등기는 예,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이 표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잘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187쪽이 다 한 부분이니까 자, 책을 뚜루룩 넘기고요. 자, 넘기다 보면 이제 점유권이 나옵니다. 예, 점유권. 우리가 1장에서 한 내용은 물권의 어떤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론으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각 개개의 물권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점유권. 자, 먼저 192조를 보시면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점유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지배가 중요한 겁니다. 점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하면 그만이에요. 글씨가 왜 이렇죠? 예, 자, 사실상 지배.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놈이 있다. 예? 도둑놈. 이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1번에 사실상 지배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사실상 지배랑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방으로 2번에 보시면은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대요. 점유 설정 의사. 이 점유 설정 의사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거를 사실상으로 내가 지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표시 그 두 번째 별표시 보시면 도인, 예?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예. 점유 설정 의사가 있으니까요. 이 도인한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점유에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X라고 되어 있죠. 의사 능력이랑 점유권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사 능력이 없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예? 예컨대 만취했을 때죠. 술 취했을 때 의사 능력이 인사불성입니다. 그러면은 술이 취해버리면은 점유권이 없어지고 술을 깨면은 다시 이렇게 점유권이 이렇게 회복됩니까? 그게 아니죠. 예, 의사 능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4조 보시면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정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193조에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상속.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특정한 목적물의 소유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점유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어요. 자, 요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게 가셨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상속이 되죠, 상속이. 예,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속이 된다라는 말은 이 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넘어가죠. 187조죠, 이거 187조. 예,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점유권도 넘어갈까? 이 말입니다. 예? 넘어갈까요? 이 을 같은 경우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넘어갑니까? 점유권이 뭡니까? 사실상 지배자. 사실상 지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이? 예? 그래도 넘어갑니까? 지금 책 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을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점유권도 넘어옵니다. 예, 넘어가요, 점유권도. 이게 이제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을이 아버지가 돌아간 사실을 인지했을 때라야 만약에 점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만약에 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간의 이 점유권의 공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의 점유권이었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보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는 당연히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당연히 이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별 표시 보시면은 상속으로 인한 점유 이전은 상속인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일어난다. 틀린 말이죠. 사실상 지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제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상속으로 인한 점유 이전은 상속인이 점유 사실을 안 때 일어난다. 틀렸죠.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얻는 겁니다. 예. 인식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 야, 책을 넘겨보시면요, 점유권은 그 성질상 상속되지 아니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속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간접 점유가 나와 있습니다. 간접 점유. 자, 먼저 책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 점유권. 간접 점유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보시게 되는데, 간접 점유라는 말이 딱 등장을 하면은 임대차를 생각을 하세요. 임대차를. 그럼 편합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요. 해서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해당 목적물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그렇죠. 을이죠. 임차인 을이죠. 그러니까 을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소유자이고 이거를 빌려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접 점유를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접 점유, 요것도 이제 상속인의 점유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렇게 이제 간접 점유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거는 밑에 보시면요, 방가로 1번에 보시면은 점유 매개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점유 매개 관계가 바로 이 임대차라고 하는 요겁니다. 예, 이런 임대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대차라고 하는 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갑과 을이 이어져 있다면은 갑한테는 간접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방가로 3번에 보시면은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만약에 을이 이걸 갖다가 병한테 만약에 전대차기야 그랬어요. 전대차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 어떻게 하시죠, 전대차를?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병은 전차인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다시 병도 이제 직접 점유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갑은 이제 을은 더 이상 직접 점유를 할 수가 없죠. 병이 들어와 살고 있다면요. 그러면 을한테도 뭡니까? 예?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을은 전대인이니까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이게 이제 중첩적으로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그 다음에 방금 4번에 보시면요.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예, 유효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미 점유가 넘어간 이상은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방금 5번에 보시면은 간접 점유자의 권리는 직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간접 점유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점유 보조자 해가지고 자 보시면요.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데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점유 보조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점유 보조자란 가정부 점원, 직원, 운전사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알바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방금 2번에 보시면은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점유권이 없죠?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점유권 인정 안 해준다고요. 아주 그냥 헷갈리게 만들고 소유세는 상관없습니다. 자, 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냐면은 자,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에 불과할 뿐인 거지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이미 그 이름부터 그냥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점유권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그냥 딱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있죠. 간접 점유자는 간접적으로나마 점유자라고 하고 있죠. 이미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점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으시라고요. 네? 이렇게 네, 또 비교해가지고 네. 자, 방가로 2번에 보시면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예, 방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자력 구제권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된대요. 만약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물건을 이렇게 슬쩍 해버렸다. 그럼 당연히 쫓아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자력 구제권이죠.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뺏으러 올 수 있는 그겁니다. 자력 구제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간접 점유하고 점유 보조자를 살펴봤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밑에 그 표 같은 거 보이시죠? 예, 그거를 조금만 제가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간접 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사실상 지배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리고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고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자력 구제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력 구제권. 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간접적으로 점유를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표의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그 박스 보시면은 케이스와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죠. 케이스와 판례. 자, 점유 보조자와 유실물 습득이 나와 있습니다. 자, A는 B에 영화관에서 일하는 좌석 안내원인데 어느 날 그 영화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발견을 했답니다. 자, A는 이 반지를 B에게 주었고 B는 이 반지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공고 후 1년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우 위반지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가? 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B가 이제 소유권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뭡니까? 답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임용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A는 이제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유권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B가 이제 오로지 혼자 다 먹는다 이 말입니다. 영화관 주인이. 그렇죠. 영화관 주인이 먹는 거죠. 영화관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꿀꺽 해버리는 겁니다. 유실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년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알아놓으십시오. 알고 계셔야 돼요. 유실물은 6개월입니다. 근데 왜 유실물은 6개월일까요? 왜 유실물 6개월일까요? 유실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이죠.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유실물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민법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다. 우린 그걸 찾으면 돼요. 자, 유실물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6개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96조 해가지고 점유권의 양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뭐 간이인도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좀 넘겨보시면 뭐 점유 개정 해가지고 뭐 나와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7조에 점유의 태양 해가지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너는 지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거구나. 너는 지금 선의 점유하고 있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추정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에 보시면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조금 자세히 하려면은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 그리고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를 갖다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 책을 좀 보겠습니다. 소유의 의사 해가지고 밑에 자주 점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참고해 보시면은 이 도인, 이 도둑놈도 자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놈도 자주 점유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타주 점유죠. 왜냐면 자기 게 아니라고 인식을 한 채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선의, 평온 및 공연되어 있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걸로 함정 많이 팝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무과실 추정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소가 제기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가 나오는데 이 선의 점유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본권이 있다라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는 걸로 오신한 채로 하는 점유. 그게 이제 선의 점유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본권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서 하는 점유. 그게 이제 악의 점유입니다. 근데 좀 어렵죠, 개념적으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오늘 일단 아셔야 될 거는 소재기시입니다. 소재기시.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선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점유를 하고 있다고 추정이 돼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을 받아가지고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가 되었습니다. 선의 점유가 소송을 통해서 악의 점유로 바뀌는 그 순간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재기시라고 돼 있죠. 예, 소재기시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주점유인 줄 알았던 사람이 소송을 하고 나니까 이제 타주점유인 걸로 밝혀진 거예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 이거는 판결 확정시입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엄청 헷갈립니다, 진짜로. 예? 이거 엄청 헷갈려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예. 근데 이것도 또,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로 될 때 왜 소재기실까요? 예? 이거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예? 이거 선의 점유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재기신 거죠. 예, 자, 보시면. 그러니까 선악은 소재기시라고요. 예? 시읒. 예? 시읒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타주는 이제 판결 확정시다. 예? 보시면 이게 이 티읕이랑 피읕이랑 좀 가깝죠. 이렇게 생긴 비슷하고. 예. 이거 시읒, 이거 지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선악 소재기시, 자타 판결 확정시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별 표시 보시면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패소한 때로부터 틀렸죠. 그리고 그 밑에 별표 보시면은 소의 제기를 안 때로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 밑에 마지막 별표시 보시면은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본다. 예, 간주합니다. 간주.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판례 1번 보겠습니다. 자주점유. 자,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유의 의사라는 표현이랑 자주점유라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은 따라서 자주점유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가 실질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도둑놈도 자주점유라는 거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2번에 보시면은 이제 점유와 추정령 나와 있는데 이 취득 시효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예, 일단은 방가로 1번만 좀 읽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에 자,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당연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자, 그 뒤에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을 해가지고 점유자의 취득 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을이 지금 취득 시효를 주장하고 있어요. 취득 시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즉 다시 말해서 자주점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주점유는 자연스럽게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을이 나 자주점유했어 라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 자주점유를 깨기 위해서는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갑, 예? 이걸 넘겨주기 싫죠, 갑의 입장에서는. 갑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라는 거를. 그래야 이게 깨진다는 겁니다. 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예, 더 하고 싶은데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강의가 하고 싶은데 강의를 또 못하기 때문에. 예. 내일 되면은 또 살짝 우울해질 것 같네요, 제가. 예. 어쨌든 또 준비 많이 해가지고 또 금요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수업 오늘 또 학개론 들은 날이죠. 예, 학개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늦어도 7월 안쪽으로는 1차를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합격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도 수업 잘 들으십시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